2024년 3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LSAM의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LSAM에 사용하는 탄은 크게 두 개로 대탄도탄과 대항공기탄이 있으며 이 두 가지의 탄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LSAM의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럭2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뉴스에 따르면 수도권 및 핵심 시설에 대한 복합다층 방어 구축을 위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LSAM의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와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데 이는 아직 무기 체계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LSAM은 한 개 포대당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작전 통제소 1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탄도탄만 요격하는 시스템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탄도탄과 함께 대항공기 유도탄이 함께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SAM의 실제 사양이나 정확한 성능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군 관계자들은 이 모든 진행 과정이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언급합니다. 왜냐면 주변국들의 미사일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전부 국산화했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발사체와는 다르게 젤 형태의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며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장치를 달고 있다는 것 또한 상당한 도전적 개발입니다. LSAM의 총 사업비는 약 9,700억 원 투자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탐색 개발을 마치고 바로 체계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LSAM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개발에 참여 중인 국내 방산업체에서 담당하는 추진기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중 펄스 추진 방식이다 보니 데이터 및 시험 과정이 부족했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중순쯤 해당 방산업체 공장 내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전까지 공장 사용이 중단되는 바람에 개발이 연기되었습니다. 2018년 6월 발사 시험이 예정되었으나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대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감안하여 LSAM 시험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태극 훈련이 연기되고 2018년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직 프리덤 가디언을 중단하고 한미해병대 훈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사 시험이 연기되자 군 당국은 해외에서 시험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LSAM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2018년 10월경 LSAM의 시험 발사가 실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말이 탐색 개발 시한이어서 발사를 시행했지만 이것이 실패하면서 개발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탐색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과 기술적 위험 부담은 크지 않다고 군 관련자가 언급했습니다. 당시 실패를 이겨내고 2019년 11월 탐색 개발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시켰으며 12월에는 2024년까지 시제품을 개발을 진행하는 체계 개발 계약도 확정지었습니다. 시제품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가 국내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발에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LSAM 전용 체계 조립 설비가 완공되었다는 국내 방산업체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체계 개발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시제품 생산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경에는 지상 무유 시험을 했고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3일 LSAM의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사 및 비행 성능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시험이 진행된 것이고, 이 표적을 요격하는 테스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시험 성공으로 LSAM의 체계 개발 완료 시기가 당초 계획된 2024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력 무기는 시험 성공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시험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안보에 대한 걱정도 높아졌고 이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군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관한 표적요격 시험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탄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2023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다기능 레이더의 표적 탐지, 추적 능력에서 정밀 유도를 통한 실제 요격에 이르기까지 LSAM 체계의 핵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체 과정을 공개했으며 요격 미사일의 목표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요격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적 요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2027년에서 2028년 실전 배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탄도 유도탄의 예상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탐지 거리는 310km,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하 8.82, 요격 고도는 40에서 70km,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이며 이중펄스 추진기관, 단부리 기술, 적외선 영상 탐색기 등의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최저 요격 고도가 40km로 제한된 것은 이 이하의 고도에서는 공기마찰이 심해 적외선 영상 탐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탄도 유도탄은 SM-6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으로 예상하며 대한민국 군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항공기 유도탄의 경우 탐지 거리는 230km,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하 2,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이상입니다. 그리고 천궁 대공 미사일 성능 개량 유도탄에 장착되었던 레이더 탐색기를 개량한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르시의 대탄도 유도탄이 요격 실패한 적 탄도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LSAM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후속으로 대탄도 유도탄의 발전형인 고고도 요격 유도탄, 대항공기 유도탄의 발전형인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LSAM 블록 2로 명명되었으며 2022년에 최초로 국방차관이 언급했습니다. LSAM 블록 2는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하며 요격 고도를 100km까지 늘리는 것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단계에서 요격하는 능력까지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35년까지 2조 7,100억을 투자해 개발 및 배치까지 완료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LSAM이 큰 문제 없이 개발 배치되고 블록 2 또한 차질 없이 개발 진행되어 대공 방어 체계가 더욱 강화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